저는 이정화입니다. 올해 68이죠.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뒤로 생활은 말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원룸으로 편안한 일상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날들로 바뀌었죠. 그러다 지인을 통해 한 가정부일을 소개받았습니다. 정화 씨, 그 집이 어디냐면요. 대기업 회장댁이에요. 지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죠. 대기업 회장이라니. 그런 집에서 일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첫 출근 날, 저는 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저택 앞에 섰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정원도 넓었고 현관문만 봐도 그 집의 규모가 느껴졌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우아한 차림의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화 씨시죠? 저는 윤명자예요. 그분이 바로 사모님이었습니다. 69이라고 들었는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어요.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에서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편하게 일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명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저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 집의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러면서도 뭔가 억눌린 느낌이 있었죠. 그날 오후 저는 회장님을 처음 뵀습니다. 강태수 회장. 73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정정하셨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펴져 있고 걸음걸이도 당당했습니다.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수고하십시오. 회장님은 저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네, 회장님.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평범한 가정부의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명자 씨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부부인데도 대화가 거의 없더군요. 저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객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작은 신음 같은 소리. 처음엔 누군가 아픈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죠.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계속됐고 저는 이불을 귀까지 끌어올렸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아침을 드셨습니다.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어요. 화장으로 가렸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피로가 단순한 피로가 아니란 걸요. 정화 씨, 커피 한 잔 더 주시겠어요?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따라드렸죠. 그때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셨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자의 신문을 보며 조용히 아침을 먹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그 집의 분위기를 조금씩 읽게 됐습니다. 회장님은 정정하셨고 명자 씨는 우아했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어요. 대화는 최소한으로 이루어졌고 감정 표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장님이 서재에서 나오시며 저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물 한 잔 가져다 주시겠소? 저는 물을 따라 서재로 갔습니다.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여기 있습니다, 회장님. 고맙소.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분명했어요. 신음소리, 그리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죠.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더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뭔가 여쭤봐야 하나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회장님은 너무 정정하고 명자 씨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명자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를 준비하며 슬쩍 여쭤봤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명자 씨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요, 정화 씨.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미소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을요.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소리가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뭔가 더 복잡한 게 얽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회장님의 왕성한 체력이 있다는 것을요. 일주일이 더 지났고 저는 점점 더 그 집의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정정함이 명자 씨에게는 짐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짐을 명자 씨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매일 밤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명자 씨의 피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매일 아침 그 얼굴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여쭤보고 싶었지만 함부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외부 모임에 나가신 날이었죠.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 명자 씨가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잠깐만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실로 돌아갔죠. 명자 씨는 소파에 앉아 와인잔을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와인병이 반쯤 비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정화 씨.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잠시 말없이 와인잔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화 씨는 결혼 생활 어떠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평범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었죠. 명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슬퍼 보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좋았죠. 그 사람이 대기업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고 저는 그저 옆에서 잘 따라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자 씨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해졌어요. 보통은 나이 들면 체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왕성해진 거예요.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이 갔거든요.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그런 고민이라니. 의사한테 갔어요. 몇 번이나 갔죠. 나이를 생각해서 좀 자제하라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듣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들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정말 힘들어요, 정화 씨.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잠자리가 편할 날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만족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명자 씨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우아하고 가늘었던 손가락이 와인잔을 꽉 쥐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에 매달리듯이요. 제가 피아노를 전공했다는 거 아시죠? 젊었을 때는 꽤 이름 있는 연주자였어요. 무대에 서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다 포기했죠. 그 사람을 뒷받침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명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뭘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명자 씨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삶 뒤에 숨겨진 외로움과 피로가요. 정화 씨, 솔직히 나 너무 지쳐요. 명자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간절했어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너무 오랫동안 혼자 감당해왔던 걸요. 이 얘기 누구한테도 한 적 없어요. 친구들한테도, 가족들한테도요. 정화 씨한테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명자 씨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따뜻함을 느껴본 적 없는 것처럼요. 사모님, 힘드셨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자 씨는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리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정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동질감이었을까요? 저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외로움을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옆에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을 닦고 작게 웃었어요. 미안해요, 정화 씨. 이런 이야기 들으시기 불편하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자 씨가 저를 믿고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고마웠습니다.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정화 씨가 저를 이해해 줄 것 같았어요. 같은 여자로서 비슷한 나이대로서요. 그리고 정화 씨는 제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명자 씨를 판단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고통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외로움, 그 지침, 그 고통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명자 씨는 생각보다 비슷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둘 다 남자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여자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명자 씨는 남편의 왕성함으로요. 복도 저편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명자 씨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됐고 저는 명자 씨를 생각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평소처럼 우아하게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젯밤의 눈물은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뒤에 숨겨진 피로와 외로움을요.
회장님은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명자 씨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비밀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끈이요. 그리고 그 끈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자 씨와의 대화 이후로 뭔가 묘한 긴장감이 집안에 흐르고 있었죠. 아니, 어쩌면 그 긴장감은 제 안에만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고 명자 씨는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계셨어요. 그때 명자 씨가 무심한 듯 말했습니다. 요즘 그 사람 정화 씨 칭찬을 자주 하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먼지털이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그걸 붙잡으며 명자 씨를 돌아봤어요. 네.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정화 씨가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고 음식도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자 씨는 여전히 책을 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저를 칭찬한다고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그냥 그렇다고요. 명자 씨가 책장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칭찬했다니 이상하게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뭐랄까, 인정받는다는 느낌? 아니면 그냥 단순한 만족감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께 커피를 드리러 갔습니다. 평소처럼요. 그런데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 건지 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커피를 드리면 되는 건데요. 회장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고맙소. 회장님은 신문을 보며 짧게 답하셨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회장님의 손이 커피잔을 잡으려 움직였고 제 손끝과 스쳤습니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닿은 건 정말 찰나였습니다. 1초도 안 됐죠.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드시고 계셨죠. 저만 이상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커피가 늘 맛있소.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이후 저는 회장님을 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68이에요. 이런 나이에 이렇게 흔들릴 줄 몰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2층 계단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계단 난간을 닦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이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비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헛디뎠어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고 저는 소리를 지를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때 강한 손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님이었어요. 회장님이 재빨리 저를 붙잡아 주신 거죠. 조심해요, 다칠라.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귀에 스쳤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팔에 기댄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놀라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일까요? 괜찮습니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어요. 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소? 다치지 않았으면 됐소. 회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도 떨렸죠.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단순히 놀란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들어오셨어요. 정화 씨, 오늘은 뭘 만드시나? 된장찌개입니다, 회장님. 아, 내가 좋아하는 거요. 회장님이 웃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그동안 회장님은 항상 무표정하거나 진지한 얼굴만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편안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보며 가슴이 또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뭘까요? 이 감정은 대체 뭘까요? 맛있게 드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자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화 씨 칭찬을 자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끝이 스친 순간 계단에서 날 잡아준 그 강한 손, 주방에서 보여준 미소,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회장님은 명자 씨의 남편이고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입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회장님을 생각하면 자꾸 얼굴이 붉어졌고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좀 더 깔끔하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명자 씨는 제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정화 씨, 오늘 뭔가 다른 일 있어요? 아니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자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쓸쓸해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식사를 차렸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 손맛이 참 좋소. 집사람 음식보다 더 맛있는 것 같소.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자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아니에요. 사모님께서 워낙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제가 더 신경 쓰는 것뿐입니다. 저는 급히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이상해졌어요. 명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셨고 회장님은 신문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회장님의 칭찬, 제 흔들리는 마음, 명자 씨의 굳은 표정,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나 오늘 좀 피곤해요. 일찍 쉴게요. 네, 사모님. 편히 쉬세요. 명자 씨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했어요. 이대로 괜찮을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그때 회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회장님, 정화 씨, 오늘 수고했소.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럽게 들렸어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분명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숨기려 애썼어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떨림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친구 모임 때문에 외출하셨어요. 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갑자기 회장님이 어깨를 돌리며 작게 신음을 내셨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 괜찮소. 요즘 허리가 좀 아파서요. 골프 때문인지 어깨도 뻐근하고. 회장님은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좀 불편해 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도와드릴까?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왜 이런 제안을 한 걸까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괜찮겠소? 네, 제가 예전에 남편 어깨 풀어주곤 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피곤할 때 가끔 어깨를 주물러 줬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손이 이미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부탁하겠소? 회장님이 소파에 앉은 채로 자세를 고치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장님 뒤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뻗어 회장님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묵직했어요. 단단한 근육이 느껴졌습니다. 70을 넘긴 나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했죠. 저는 천천히 어깨를 눌렀습니다. 손끝에 회장님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 온기가 이상하게 제 가슴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많이 뭉쳤네요. 그렇소? 최근에 골프를 자주 쳐서 그런가 보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계속 어깨를 주물렀어요. 손끝이 천천히 목덜미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어깨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이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가까이 들렸어요. 저는 숨을 고르며 계속 손을 움직였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니, 뜨거웠습니다. 정아 씨 손이 참 부드럽소. 감사합니다. 저는 작게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느끼셨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어깨를 계속 주물렀고 회장님은 가만히 앉아 계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숨소리만 조용히 오갔죠. 그때 회장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니오?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회장님은 뭘 느끼신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정아 씨가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요. 내가 뭔가 실수한 게 있나 싶소. 회장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느끼셨을 겁니다. 제 거짓말을요. 정말 괜찮소? 회장님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과 마주쳤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뭔가를 읽으려는 듯한,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눈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제가 그냥 좀 피곤했을 뿐이에요. 저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도 헷갈렸어요. 정말 피곤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였을까요?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도 뭔가를 느끼고 계신다는 걸요. 고맙소, 정화 씨. 덕분에 한결 나아졌소. 회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편히 쉬세요, 회장님. 회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의 어깨를 만지던 순간 그 묵직한 체온, 낮게 깔렸던 숨소리, 그리고 그 질문. 혹시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니오? 저는 베개를 꼭 껴안았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회장님은 명자 씨의 남편이고 저는 그저 가정부일 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 눈빛을 떠올리면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제 모습이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무겁더군요. 주방으로 나왔는데 회장님이 이미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장님. 괜찮소? 정화 씨도 쉬어야지요. 회장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손이 자꾸 떨려서 칼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명자 씨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어젯밤 늦게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표정이 평소와 달리 밝았습니다. 어제 친구들 만나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네요.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보며 짧게 답하셨죠. 그래, 좋았겠소. 저는 식탁을 차리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명자 씨는 밝았고 회장님은 무심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명자 씨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장님은 거실에 남아 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일을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로 나오려는데 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정화 씨. 네, 회장님. 어젯밤 고마웠소. 덕분에 잘 잤소. 회장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행입니다. 정화 씨도 무리하지 말고 쉬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회장님의 배려가 느껴졌어요. 아니, 그 이상의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뭔가가 흐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감정의 흐름이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고 회장님의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제 거짓말이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방에 일찍 들어갔습니다. 명자 씨와 회장님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제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어요. 회장님에 대한 마음, 명자 씨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이 감정을 계속 숨기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무너져 내릴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제 감정과 싸우고 있었어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명자 씨를 보면 죄책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줄타기를 하듯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아 씨, 나 이번 주말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2박 3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해요. 네, 사모님. 건강 잘 챙기고 오세요. 회장님 식사 잘 챙겨주세요. 그 사람 혼자 두면 라면만 끓여 먹거든요.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박 3일. 회장님과 단둘이 있게 되는 거죠. 금요일 아침 명자 씨가 떠나셨습니다. 현관에서 배웅하며 저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명자 씨가 가신 후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회장님은 서재에 계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식탁을 차리고 회장님을 불렀죠. 회장님, 식사하세요. 고맙소. 회장님이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앉아야 할지 주방에 있어야 할지 망설였어요. 평소엔 명자 씨가 계셨는데 지금은 둘뿐이었습니다. 정아 씨도 앉아서 먹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둘이서 마주보고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죠. 정아 씨는 가족이 없소?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은 없고요. 그랬구려. 혼자 사시기 힘들었겠소. 처음엔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드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도 외롭소.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어요.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집사람과는 오래전부터 마음이 멀어졌소. 같은 집에 살지만 남처럼 지내고 있지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명자 씨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두 사람 모두 외로웠던 거죠. 정아 씨가 온 후로 집이 좀 따뜻해진 것 같소. 회장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깊었어요.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빠르게 뛰었거든요. 오후가 지나고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신경 써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특별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고 된장찌개도 끓였습니다. 식탁을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정아 씨, 오늘 저녁이 특별하네요. 회장님이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살짝 웃으며 답했어요. 그냥 회장님이 덜 힘드셨으면 해서요. 덜 힘들다니? 명자 씨가 안 계셔서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외로웠어요. 아니, 외로움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고맙소. 정아 씨 마음이 참 따뜻하오. 회장님은 천천히 식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건너편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소. 집사람은 요즘 입맛이 없다며 밥을 잘 안 먹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자 씨의 지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회장님은 소파에 앉아 책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러지요.
저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소. 정화 씨도 앉아요. 저는 회장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둘 다 차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봤어요. 하지만 저는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존재만 느껴졌죠. 정화 씨. 네, 회장님. 요즘 나 때문에 힘들지 않소? 또 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이요? 회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하지 못했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흘렀어요. 아니, 너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화 씨, 이건 비밀이에요.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봤어요. 무엇이요, 회장님? 오늘 정화 씨가 준비한 이 저녁이요. 집사람한테는 비밀로 하지요. 회장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네, 비밀로 할게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졌습니다.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이요. 시간이 더 지나고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방으로 가야 한다고요. 회장님,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시오. 오늘 수고 많았소. 저는 일어서서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정화 씨, 고맙소. 덕분에 오늘 하루가 외롭지 않았소. 회장님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도 외롭지 않았어요, 회장님.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저도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죠. 들어가서 쉬세요, 정화 씨. 회장님이 천천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잡았던 손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도 그러신 것 같았습니다.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이 방으로 들어가시는 소리였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손길이 계속 느껴졌어요. 그 따뜻함, 그 온기, 그 부드러움이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왔다는 걸요. 비밀은 이미 시작됐고 그 비밀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을 뿐이었죠. 월요일 오후 명자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주말 동안 회장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을 잡았던 순간 나눴던 대화, 그 따뜻했던 온기들이요. 다녀왔어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현관으로 나갔어요. 사모님, 어서 오세요. 검진은 잘 받으셨어요? 네, 다 괜찮대요.
나이 탓에 이것저것 조심하라는 말만 들었어요. 명자 씨는 피곤한 듯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나오셨어요. 고생했소. 고마워요. 두 사람은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여전히 건조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건조함이 이번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달라져서일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명자 씨가 저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죠. 정화 씨, 주말 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사모님. 우리 회장님 잘 챙겨주셨죠? 명자 씨가 물었습니다.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네, 식사 잘 챙겨드렸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명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 착각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명자 씨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차 한 잔 마시려고요. 명자 씨는 찬장에서 차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등 뒤에서 명자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정화 씨, 네, 사모님. 주말 동안 특별한 일 없었어요? 순간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급히 접시를 잡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별일 없었습니다. 그래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설거지를 했어요. 뒤에서 명자 씨가 차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가시는 발소리가 들렸죠.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명자 씨가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분위기는 더 이상해졌습니다. 명자 씨는 평소와 달리 말이 없으셨어요. 아침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커피만 마시셨습니다. 사모님, 입맛이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명자 씨는 짧게 답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신문을 보고 계셨어요. 저는 식탁과 주방을 오가며 두 사람을 살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명자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화 씨, 잠깐 앉아요. 저는 걸레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명자 씨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요즘 우리 집에 향수 냄새가 자꾸 나네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향수? 저는 향수를 뿌리지 않았어요. 명자 씨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걸까요? 제가 향수를 쓰지 않는데요. 그래요? 이상하네. 분명히 어디선가 향수 냄새가 나는데. 명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쓰시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자 씨는 작게 웃었어요. 그 사람은 평생 향수 안 써요. 향 냄새를 싫어하거든요. 그럼 제가 청소할 때 쓰는 방향제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명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명자 씨는 뭔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했습니다. 명자 씨의 눈빛이 계속 따라다녔어요. 혹시 주말 동안 뭔가 흔적이 남았을까요? 아니면 회장님이 실수로 뭔가 말씀하신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더욱 냉랭했습니다. 명자 씨는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회장님도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반찬 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소. 회장님은 저를 보지도 않고 답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주말엔 그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요. 식사가 끝나고 명자 씨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장님은 거실에 남아 계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로 가봤습니다. 회장님, 응? 회장님은 텔레비전만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요. 왜 그러시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사모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서요. 회장님은 잠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집사람이 원래 예민하오. 신경 쓰지 마시오. 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자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향수 냄새가 자꾸 나네요.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어요.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기를. 명자 씨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미 모든 게 들킨 것 같다고요. 명자 씨는 눈치채셨습니다. 주말 동안 뭔가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명자 씨가 아침 식사도 안 하시고 방에만 계셨어요. 회장님은 혼자 식사를 하셨습니다. 사모님이 편찮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냥 좀 쉬고 싶다네요. 그렇군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졌어요. 점심때쯤 명자 씨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사모님, 점심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명자 씨는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정화 씨, 네, 사모님.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명자 씨 앞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얘기요, 사모님? 명자 씨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화 씨, 솔직하게 말해줘요. 주말 동안 뭐가 있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자 씨는 작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습니다. 그래요. 아무 일도 없었다면 다행이네요. 명자 씨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명자 씨는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제게 거짓말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명자 씨와 회장님을 번갈아 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더 높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벽을 만든 건 저였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뭘 한 걸까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주말에 따뜻했던 기억이 이제는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었어요. 복도 너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가 우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 들렸고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명자 씨는 저를 볼 때마다 말없이 시선을 피하셨고 회장님은 서재에만 틀어박혀 계셨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명자 씨가 외출하셨습니다. 또 친구 모임이라고 하셨죠. 집에는 저와 회장님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주말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공기가 차갑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간단하게요. 더 이상 특별하게 만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회장님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식사하세요. 회장님은 천천히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렸죠. 한참을 그렇게 먹다가 회장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네, 회장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막상 닥치니 무서웠습니다. 네. 회장님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도 따라서 내려놓았어요.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정화 씨, 미안하오.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회장님. 잘못은 제가 한 겁니다. 아니요. 내가 잘못했소. 나도 사람인데 외로웠소. 그래서 정화 씨에게 기댔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저도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나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회장님의 따뜻함에 기댔습니다. 우린 둘 다 외로운 사람들이었소. 회장님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역시 슬픈 웃음이었죠.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고 있소. 나도 알고 있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둘 다 할 말은 많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집사람이 눈치챘소. 회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어요. 사모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집사람한테 미안하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회장님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사모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분이 저한테 얼마나 속마음을 털어놓으셨는데요. 정화 씨도 힘들었겠소? 힘들었어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제 옆으로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회장님을 봤습니다. 정화 씨, 일어나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주말에 느꼈던 그 온기와 똑같았죠. 당신 덕분에 나는 잠시나마 외롭지 않았소. 진심으로 고맙소. 회장님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어요. 저도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었어요.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마지막 순간을 되새기듯이요. 이제 그만합시다.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래야 해요. 정화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이런 일로 상처받지 마시오. 회장님도요. 당신은 외로웠을 뿐이에요. 잘못은 없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의 모든 게 끝났어요. 짧았지만 진심이었던 시간이 끝난 겁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회장과 가정부로 돌아갑시다. 네, 회장님. 회장님은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잡았던 손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방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잘못된 감정인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외로운 달이었죠. 문득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저는 외롭지 않았을 테고 회장님의 따뜻함에 기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떠났고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 외로움이 이런 잘못을 만든 거죠. 저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회장님은 신문을 보고 계셨고 명자 씨는 아직 방에 계셨습니다. 회장님, 커피 여기 있습니다. 고맙소. 회장님은 저를 보지 않고 답하셨습니다. 저도 더 이상 회장님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약속대로 다시 회장과 가정부로 돌아간 겁니다. 명자 씨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인사를 드렸어요. 사모님, 아침 드시겠어요? 네, 간단하게요. 명자 씨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표정도 조금 풀린 것 같았어요. 혹시 알아차리신 걸까요? 우리가 정리했다는 걸요. 아침 식사 시간,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예전처럼 냉랭하지는 않았어요. 뭔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정화 씨, 수고했어요. 오늘은 좀 쉬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쉬세요. 요즘 피곤해 보여요. 명자 씨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명자 씨의 배려가 더 가슴 아팠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그날 오후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문득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계속 아플 것 같았어요. 회장님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플 테고 명자 씨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올 테니까요. 하지만 떠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생활도 걱정이었고 무엇보다 이 집에 정이 들었거든요. 회장님에게도 명자 씨에게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했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예전보다 편안했어요. 회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음식이 맛있소.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더 이상 회장님의 칭찬에 가슴 뛰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저 가정부로서 인정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명자 씨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정화 씨, 네, 사모님. 고마워요. 저는 고개를 돌려 명자 씨를 봤습니다. 명자 씨는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명자 씨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신 거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명자 씨는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리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명자 씨의 용서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회장님과 명자 씨는 말리지 않으셨어요. 아니, 어쩌면 저를 보내주시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은 선택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겠죠. 마지막 날 명자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화 씨 건강하세요. 사모님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회장님은 서재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도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더 나았으니까요. 현관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큰 저택이 저를 조용히 배웅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집을 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주 동안 좁은 원룸에서 지내며 구인 광고를 뒤졌죠. 그러다 한 중산층 가정에서 일하게 됐어요. 부부와 대학생 딸이 있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댁처럼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첫 출근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밝게 웃으며 맞아주셨습니다. 정화 씨, 어서 와요. 편하게 일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를 묻고 다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일은 평범했습니다.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좋았습니다. 더 이상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됐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을 하다 보면 자꾸 회장님 댁이 떠올랐습니다. 아침 커피를 내릴 때, 식탁을 차릴 때, 저녁 설거지를 할 때마다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화 씨 커피가 참 맛있소. 오늘 음식이 맛있소. 고맙소. 그 낮고 묵직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점점 새로운 집에 적응했습니다. 집주인 부부는 친절했고 딸아이도 예의 바른 아이였죠. 저는 그들과 함께 웃고 때로는 저녁을 같이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가끔, 아주 가끔씩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특히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 때면요. 그때 회장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정화 씨, 오늘은 뭘 만드시나? 된장찌개입니다, 회장님. 아, 내가 좋아하는 거요. 그 짧은 대화들이 잔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들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문득 회장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지막 그날 밤 제 손을 잡으며 하셨던 말이요.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었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당시엔 너무 슬퍼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려서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도 외로우셨던 거죠. 명자 씨와의 관계에서, 나이 들어가는 삶에서,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는 그 외로움 속에서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삶에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는 외로움 속에서요.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나눴던 거예요. 잘못된 방식이었을지 몰라도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했고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줬죠.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 있었고 명자 씨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순간들이 소중했다는 것도 알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요.
그 기억을 짐으로 지고 살지 않겠다고요. 대신 그걸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데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 순간 또 회장님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잔잔한 그리움이었죠. 아프지 않은 그리움이요. 집주인 아주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화 씨, 오늘 아침은 뭐 해주실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려고요. 와, 좋아요. 정화 씨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아주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회장님과의 기억을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로요. 그건 죄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여운이었어요. 외로웠던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위로했던 그런 따뜻한 여운이요. 일주일 뒤 저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고르고 생선을 사고 과일을 담으며 걷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화 씨? 돌아보니 명자 씨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멈춰 섰어요. 명자 씨는 장바구니를 들고 서 계셨습니다.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사모님, 어머, 정화 씨 맞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사모님은요? 나도 잘 지내요. 요즘 피아노 다시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레슨 받으러 다녀요. 명자 씨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진짜였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에요, 사모님. 회장님도 요즘 좀 나아졌어요. 골프도 적당히 하고 저녁엔 일찍 들어오고 예전보다 많이 편해졌어요. 명자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정화 씨도 건강하세요. 네, 사모님도요. 명자 씨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명자 씨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저를 용서하고 과거를 내려놓으신 거겠죠. 저도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죄책감도 후회도 그리움도요. 그저 그 시간을 삶의 한 조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나는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었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회장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에 실려 모든 것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픔도 후회도 죄책감도요.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보며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새로운 하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살아갈 준비가 돼 있었어요. 나이 들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하는 거겠죠. 저는 잘못된 방식으로 시작했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투성이어도 그래도 계속 살아가는 게 인생이니까요. 저는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갈비찜을 만들 생각입니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갈비찜이요. 하지만 이제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요리를 만들 뿐이에요. 새로운 가족을 위해, 새로운 하루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서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어요. 잔향처럼 남은 기억들과 함께 저는 오늘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